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회 문제 같이 풀게요. 1회 문제에 이어서 2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됩니다. 불평형 전압 상태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면 토크와 입력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압이 불평형이 되면 불평형 전류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전류값이 증가하겠죠. 불평형 전류가 또 발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고 토크 값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번인가요? 그렇죠. 토크 감소하고 입력은 증가한다. 입력 조건이 이제 전류값이 될 거니까 2번으로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게 되면 변압기 U, 바로 절연유가 되겠죠. 요거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절연유를 갖다가 변압기 깡통 안에 이제 집어넣는 이유가 있는데 넣는 이유가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죠. 냉각 효과하고 절연 효과와 열방산 효과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효과를 물어본 건 아니고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구비 조건.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되더라. 그 뭐 온도가 됐든 어떤 외압이 됐든 그 열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되더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점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 액체의 끈끈한 정도, 우리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액체 상태가 되고 높아지면 고체 상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낮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인화점, 불이 붙는 정도,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우리 130도에서 130도 이상이 올라가도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응고점이 낮아야 되겠죠. 낮을 것. 그렇죠? 네. 영하 30도 이상에서도 견뎌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응고점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 예,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닌 거니까 점도가 클 것이라고 했잖아요. 낮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으로 갈 건데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로 구성된 단상유도 전동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일정한 속도에 도달이 되면 기동권선을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 물어봤는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기동권선을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심력 스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답 2번으로 하나 답으로 체크하시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인데 두 대의 단권 변압기를 사용해서 V결선하면 두 대의 작용량 물어봤는데 V결선하면 두 대의 작용량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우리 단권 변압기에서 나오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그 Y결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부하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해가지고 나올 때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VH분의 VH-VL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고요. 뭐 항상 부하용량이 크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V결선. 이거는 공식이 대부분 나오죠. 그래서 부하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하고 물어보면 루트 3분의 2를 꼭 기억하세요. 루트 3분의 2 그리고 VH분의 VH-VL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V결선 나왔으니까 루트 3분의 2만 알고 있다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되겠죠? 2번. 예. 2번인데 지금 물어본 거는 일단 작용량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작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루트 3분의 2에다가 VH분의 VH-VL 곱하기 뭐예요? 부하용량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부하용량.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이 답인데 루트 3분의 2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하용량을 분자 쪽에 곱해놨죠. 그 다음에 고압측 전압. VH가 하이 볼테이지니까 승합 후의 전압, 고압측 전압. 그 다음에 승합 전압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승합 전압이죠. 왜 그러냐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면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입니다. 승합 후가. 승합 전은 3000이에요. 그러면 몇 볼트 승합한 거예요? 100볼트 승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값이 바로 누구냐면 승합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래서 이 값을 우리 승합 전압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세 번째 여기다 좀 쓸게요. 델타 결선이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나오면 이것도 대부분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분모에 루트 3이 들어갈 거고요. 분자에 제곱이 들어가죠. 이것만 좀 기억을 하면 공식은 맞출 수 있어요. 옆에 쓰면 VH, VL 분의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동기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단락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실적으로 이제 삼상 단락곡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삼상 단락곡선을 우리 이제 발전기가 동기발전기가 삼상 운전 중에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단락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락전류 공식은 두 가지가 있죠. ZS분의 2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XX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때 2는 우리가 이제 상전압이니까 만약에 성간전압을 주면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동기기는 Y결선이니까 전압이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죠. 성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성간전압점을 루트 3으로 나눠서 상전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락이 되면 전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큰 전류가 흐르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큰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순간 돌발 단락 전류 이렇게 명칭을 갖다 붙여줍니다. 정상분의 전류가 들어오다가 이 지점에서 만약에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가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전류를 순간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고 이 전류 값을 우리는 제한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때 사용되는 리액턴스가 누구냐?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죠. 순간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건 누설 리액턴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의 전류가 감소가 됐을 때의 단락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속 단락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속 단락 전류를 갖다가 제한할 때 쓰는 게 바로 누구냐? 동기 리액턴스라고 해줍니다.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다 출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좀 하나만 기억하자 그러면 이것만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순간 돌발 단락 전류 제한하는 건 누설 리액턴스다. 그러니까 반비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지면 리액턴스나 임피던스가 커지면 전류값은 감소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고 전류 중에 이제 가장 큰 전류가 단락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사고 전류는 세 가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단락 전류, 그다음에 이제 과부하 전류, 그다음에 지락 전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사고 전류가 단락 전류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적게 되면 실제로 정상분의 전류가 들어오다가 단락시가 됐을 때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면 처음엔 당연히 단락 전류가 큰 전류 흐르죠. 처음은 큰 전류이나 어떤 리액턴스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전류값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큰 전류이나 점차로 감소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문제죠.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처음은 큰 전류나 점차라고 감소하는 정답 4번으로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가요, 그 산업기사 쪽에 과거에 좀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단기의 정격값보다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큰 전류가 흘러가면서 차단기가 이제 트립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45번까지 했고 46번까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운전이 또 나왔는데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밑줄 그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인데 우리 항상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용량, 출력, 회전수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항상 누구였어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같지 않으면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우리가 무효 횡류라고도 했죠. 그래서 그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원천이 항상 누구냐? 여자 전류의 변화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위조고파에 의해서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위상이 같지 않을 때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유효순환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 유효 횡류라고도 했고요. 동기화 전류라고도 했었죠. 자, 지금 이 문제가 그 동기화 전류가 발생했을 때 흐르는 경우에 어느 때냐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동기에 출력이 변하게 되면 기전력의 위상차가 발생하면서 그 두 동기활정 사이에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쓰게 되면 원동기의 출력, P값이죠. 출력이 변할 때입니다. 그래서 얘가 변하면 위상차가 발생하면서 두 동기활정계 사이에 위상차로 인해서 동기화 전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얘기했던 건 순환 전류가 있었죠. 뭐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전력, 수주 전력과 동기화력이 있는데, 수주 전력은 2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 킬로와트 10의 마이너스 3 잡고요. 동기화력은 2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난조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방지법, 제동원선이 들어간다.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파형이 같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요렇게만 쓰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정리를 다 몇 번이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47번은 직류전동기의 공급전압을 V, 자속을 파이라고 했고, 전기자 전류가 IA래요. 전기자 저항을 RA, 속도를 NRPM이라고 했을 때 속도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속도 공식 어떻게 돼요? 회전수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 N이라고 하죠. 우리 항상 시험은 분당 회전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N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K, 기계적인 상수죠. 그다음 자속 파이분의 2. 2는 우리 분권 전동기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V-IARA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60을 곱했을 때 우리 분당 회전수 RPM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K는 이제 우리가 기계적인 상수라고 해가지고 주어지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고, 대부분의 회전수 공식은 일단 지금 공식을 찾으면 정답 2번인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요 직권 전동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 그 회전수를 구하라 계산 문제가 출제되면, 그럼 직권 전동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K에다가 우리 자속 파이분의 2는 직권 전동기 역기 전력 이 공식이 우리 V-IA의 RA 플러스 R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넣고 여기다 60을 곱하면 돼요. 근데 왜 직권 전동기가 회전수를 물어봤을 때 많이 출제가 되냐면, 직권 전동기가 뭐예요?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특성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IA는 IS와 같고 I와 같고 자속 파이와 같다. 전기자 전류, 직권 계자 전류, 부하 전류, 자속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 계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출제자는 부하 전류를 예를 들어 10A 주잖아요. 그러면 자속하고 전기자 전류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안 줘버리죠. 얘네들을 갖다가. 그럼 결론은 뭐예요? 부하 전류가 10이면 전기자 전류도 10이고 자속도 10이니까 위에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특성 때문에, 요 특성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회전수는 직권 전동기가 거의 90% 이상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값은 역계 전력의 값은 다 V-IA로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번 하나 볼 건데 2차정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할 경우에 최대 토크를 물어봤잖아요. 또 나왔어요. 그죠? 우리 슬립과 2차정은 항상 비례. 그래서 기동 토크는 2차정이 커지면 기동 토크는 증가지만 우리 최대 토크를 물어봤다 그러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수없이 나온 거죠. 수없이. 그 다음에 불변. 그죠?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라고 했던 거죠. 2차정이 커지면 커지는 건 우리 슬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 몇 번?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 갈게요.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거. 우리 손실이 직류기에서 우리 손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첫 번째 이제 고정손이 있고 요걸 우리가 부하전류와 관계가 없다 보니까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손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철손이 이제 대표적인 손실이고요. 철손도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문자로 쓸게요. 히스테리시손. 두 번째가 이제 와류손, 맴도류 전류손 되겠습니다. 이걸 감소시켜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규소 강판 사용한다고 그랬죠. 규소 강판을 사용하면 된다. 규소의 함유량은 이제 4%가 답이었고요. 뭐 4%가 없을 땐 3.5%.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성층철심. 이거 두께가 얼마예요? 0.35에서 0.5mm 정도였죠. 그래서 모든 철심의 두께는 성층철심 해가지고서 0.35에서 0.5mm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소시켰을 때 효과는 뭐야? 철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기계손이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이거죠. 기계손. 우리 기계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풍손, 베어링손, 마찰손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풍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계손에 속하는 거 풍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풍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고정손 말고 가변손이 있죠. 변하는 손실. 이걸 우리는 부하 전류에 의해서 변하다 보니까 부하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두 가지로 쪼개졌을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동손이 되는 거죠. PC라고 하는. 그래서 I제곱의 R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동손, 구리손, 저항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표유부하손이 있죠. 이 표유부하손의 정의가 나오는데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드리면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표유부하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50번 문제 칠판 좀 정리하고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부하의 변화에 대하여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직류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앞에서 직류기에서 보면 속도 변동률이 뭐가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순서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외운 거 있죠? 그래서 직, 가, 분, 차. 예,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직류 전동이 뭐라서 직권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순이 되겠죠. 직가분차.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직권이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 전류는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가 이제 제곱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 변동이 가장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 보도록 하죠. 51번 문제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주파수를 변환하여 속도를 제하는 경우에 전동기 출력 P와 주파수와의 F와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토 공식을 하나 써볼게요. 토 공식을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뭐 2파이 N 60의 P0가 있죠. 이제 이게 하나의 출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위는 이제 뉴턴 메타였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출력 P0 한번 볼까요? P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분의 2양 하니까 2파이 NT가 되겠죠. 2파이 NT. 그럼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따졌을 때 출력하고 회전수는 어떤 관계예요? 출력과 요 회전수는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고요. 회전자의 속도 공식을 하나 더 써볼게요. 회전자의 속도에는 1-s의 ns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 ns 값을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s에다가 동기속도니까 p분의 120f라고 쓸 수가 있어요. n을. 그럼 이 n하고 f는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과 회전수가 비례라고 했을 때 회전수와 주파수가 또 비례잖아요. 그럼 결론은 출력과 주파수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비례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다음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출력하고 주파수는 비례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 1000kW 500V 분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발전기 밑줄을 그시고요. 회전수가 240rpm, 슬롯이 192. 자, 슬롯에다 밑줄 그는데 우리 슬롯을 우리가 192개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동기의 그 슬롯 홍을 파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뭐예요? 코일을 감아서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롯이 이제 들어가서 어떤 회전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슬롯이 192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롯 내부의 도체수. 도체수가 얼마냐면 6을 주고 있어요. 이게 코일이 되는 거죠, 도체. 코일을 감으면서 도체수. 쉽게 해서. 슬롯 내부라면 여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을 감아서 집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체수가 6개라는 겁니다. 자, 자극 극수가 12극일 때 자속수가 얼마네요? 전기자 저항은 0.0065이고 중권의 밑줄 하나 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권 발전기에서 밑줄 하나 걷다고 그랬고 우리 자속을 물어봤는데 우리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중권, 권선법 나왔을 때 요 공식이 있었죠.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 요 공식 가지고 보면 됩니다. 중권이면 얘는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속을 물어봤으니까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항하면 ZN분의 2 곱하기 60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도체수는 얼마예요? 총도체수가 지금 요게 총도체수라고 보시면 돼요. 슬롯이 192개가 있고 그 슬롯 내부에 도체 코일을 감은 수가 6번이니까 총도체수는 192 곱하기 6을 하면 전체에 대한 총도체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회전수는 240 줬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기전력이죠. 자, 기전력을 구해야 돼요. 자, 기전력 한번 볼게요. 분권이니까 발전기니까 뭐야? V 플러스 IA에 RA라고 잡아주면 돼요. 자, V는 줬어요. 얼마? 500V 줬고요. 플러스 IA 값을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는데 IA 값을 갖다가 안 줬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분권은 병렬이니까 발전기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또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V가 얼마냐면 500이고 P 값은 1000kW니까 1000 곱하기 10의 3승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RF가 얼마예요? 계좌 저항은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면 없는 겁니다. 안 주면 0이야.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공두개 날리면 10의 1승이 남죠? 그럼 5분의 1000은 200인데 10의 1승이니까 그거 하나 붙이면 2000이 되는 거죠. 2000 암페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2000 곱하기
RA가 얼마냐면 전기자 저항이 0.006이래요. 그래서 요거 하면 12거든요. 그래서 512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약 얼마? 0.11 웨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A분의 P좌파 60분의 하나하고 분권 발전기 유기전력 V 플러스 IA RA 요거 가지고 푸는 건데 여기 이제 중권이니까 약분을 시킨 다음에 자속을 갖다 이제 이항해가지고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기전력을 안 줬으니까 분권 발전기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면 뭐 답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턴스가 나왔는데 산업기사 쪽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전압 강화율 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항 강화율도 있고요. 리액턴스 강화율도 있고 그다음에 임피던스 강화율도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리액턴스 강화율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Q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해요? 퍼센트 X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Q라고 했을 때 리액턴스 강화율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차의 전격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전격 전류인 것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구하는 게 리액턴스 강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차의 전격 전압은 얼마예요? 앞에 있는 놈이 1차니까 2000이 되겠고요. 곱하기 100, 100분의 1로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격 전류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얘는 단상이면 변압기가 V분의 P고 3상이면 루스3 V분의 P인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단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V분의 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1N분의 P 1차니까 1차 맞춰주는 겁니다. 1차 전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이고요. P는 10kV니까 10 곱하기 10에 3승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날리니까 2분의 10이죠. 그래서 5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5를 넣어주시고요. 전격 전류값 1차. 리액턴스는 임피던스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했을 때 6.2 플러스 J의 치름을 주고 있죠. 복소수 형태로 주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놈이 이제 실수부가 되는 거죠. 실수부. 그 다음에 여기 허수부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놈. 실수는 누구예요? 저항이죠. 허수가 리액턴스. 그래서 7을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저항 강화율이라고 그러면 공식이 똑같은 형태에서 여기 R이 올 거니까 6.1을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임피던스라 그러면 루트에다가 6.2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임피던스는 이 두 놈의 벡터 합의 크기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75% 나오죠. 이게 아주 유명한 답입니다. 유명한 답. 리액턴스 강화율 물어봤을 때 대표적인 하나의 답 1.75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죠. 그 다음 5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에다 밑줄을 그시고요.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줬죠.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항상 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정 전압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우리 E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문자로. 직렬권선의 전류 2차 전류가 5A. I2가 되겠습니다. I2가 5A. 자, 그때 전격 출력이 몇 kV냐 물어봤어요. 우리 단상이니까 단상은 조정 전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E2, I2죠? kV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조정 전압은 항상 플라 마이너스 옆에 30V. 2차 전류가 5A. 10에 마이너스 3승 잡아주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0.15 나오네요. 0.15 kVA. 요게 150이니까 그래서 0.15 kVA 잡아주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55번. 55번 보시면 4극의 60Hz 삼성동기 발전기가 있고요. 주변 속도를 240m/s로 하려면 회전자 지름은 약 몇 m로 하네요. 자, 우리 동기기 쪽에 속도 공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전계좌형이라고 그랬고 그때의 속도인데 파이 d에다가 얼마? 60분의 n 그러면 직육이고요. s를 붙여야만 동기 속도가 되면서 동기 전동기의 속도 공식이 되겠습니다. 지름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끄집어내면 D는 어떻게 됩니까? 이항하니까 파이 NS분의 60 곱하기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동기속도는 항상 P분의 120F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극소가 지금 몇 극짜리냐면은 4극.
120에다가 주파수가 얼마? 6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800인가요? 네, 1800 RPM 잡아주시고 60에다가 속도 V 잡아주시면 되는데 속도가 240이래요. 24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2.5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2.5m에서 이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5m 하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또 외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보통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기기 자체가. 자, 참고로 뭐 얘기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지름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 극수 곱하기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극간격에다가 60분의 ns 잡아 120m/s 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다 극수가 12고 극간격 1m, ns는 동기속도 이용해서 구하면 600짜리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120m/s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몇 번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 갈 건데 56번 문제는 회전변류기가 나왔는데 우리 회전변류기는 뭘 하는 거냐면 정류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기기입니다. AC를 DC로 바꿔주는 기기가 회전변류기, 수은정류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직류축 전압을 전압을 변경하려면 슬립링이 가해지는 교류축 전압을 변화시킨다. 그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저항 분류 저항 삽입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돼요. 답만 보세요, 이거. 그래서 직류축 전압을 조정하는 그 방법이 아닌 거 해가지고 뭐 방법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분류 저항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자 전류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우리 단상만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우리 무슨 자기예요? 교본 자기 원리라고 그랬죠? 3상이 무슨 자기예요? 회전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옳지 않은 거니까 단상이 아닌 거. 2번이죠. 회전자기라고 했으니까. 그건 3상이잖아요. 3상. 그죠? 그래서 교본자기라고 해야 맞죠? 그 다음에 위상차가 있다 없다. 위상차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권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역할이 뭐였어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조정전격 P는 E2I2가 된다. 그래서 이거 아까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봤죠? 조정전압이라는 거. 그래서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게 답이 된다. 3상은 어떻게 돼요? 회전자계, 위상차가 있다. 그 다음에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 루스함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58번 문제 갈게요. 58번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기본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직권에다 동그라미 세요. 그래서 1, 2, 3번은 지금 직권자가 다 들어가 있죠. 직권형, 보상 직권형, 유도 보상 직권형. 그래서 맞고요. 톰슨형은 단상 반발 전동기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자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고 이제 단상 반발 전동기 해가지고 3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아트킨손형, 톰슨형, 대리형. 뭐 대리를 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어다 보니까 아트킨손형, 톰슨형, 대리형 3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걸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 59번. 요 답이라고 하나 쓰셔야 되겠네.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거. 방지법은 이제 제동건선이었는데 원인을 물어보고 있죠. 근데 원인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원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속기 감도가 예민한 경우, 그다음에 토크 고조파가 원동기 토크의 고조파가 포함된 경우, 전기자 저항이 너무 큰 경우, 그다음 부하가 맥동할 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아닌 거는 지금 보면 가번의 회전자 관성이 적다. 맞고요. 원동기 토크의 고조파를 포함하는 게 맞고요. 전기자회로 저항이 클 경우 맞고요. 조속기 감도 이게 다 맞죠. 지금 이 문제가 정답이 없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되죠. 대부분 모두 정답.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분명히 답이 주어질 겁니다.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보시면 되고 60번 문제 3상 반파 물어봤죠? 3상 반파. 3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때
직류전압의 파형은 전원전압 주파수의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단상만 팔 때는 쉽게 생각하세요. 상이 하나잖아요. F예요. 근데 이제 단상 전 팔 때는 파형 자체가 하나 더 있을 거니까 2F가 되는 거고요. 삼상만파는 얼마야? 그러면 3F가 되는 거예요. 3F. 이게 답이죠. 그래서 요거 답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배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배수로. 상수의 배수로.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삼상 전파가 있는데, 우리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육상반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상수가 6개니까 몇 F야? 6F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동률까지 잡자 그러면, 우리 단상반파는 맥동률이 121%였고요. 그 다음에 단상전파는 48%. 참고적으로 한다 그러면, 삼상전파는 우리 가장 맥동률이 작은 4%, 삼상반파는 몇 프로? 17%였죠.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가 커질수록 맥동률은 작아진다. 그래서 삼상전파가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이면서 그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하나 더 하면 이런 것도 나온다 그랬죠. 교류분해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직류분해 전압에다가 뭘 곱해요? 우리 맥동률 곱해주면 되죠. 뉴라고 하는 맥동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구단위에 무조건 얘만 물어봐. 얘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곱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동률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예. 왜냐면 얘가 10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뭐 50%다 그러면 교류분해 전압이 50%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맥동률이 작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요 직류분해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됐어? 부하 전압이라고 됐었죠. 가끔은 이제 부하 전압이라고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AC를 DC로 바꾼 목적이 뭐예요? 부하 자체가 DC이기 때문에 직류로 바꿔서 이제 걸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니까 부하 전압, 직류 분해 전압 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우리 그 3회 문제 때 같이 또 한번 20문제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